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처음 전화인데. 아니요, 뭐, 출근하는 게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일단 출근했어요. 단어 바나나 2버전이 또 이야기가 어, 나오더라고요. 단어 바나나가 이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일단 뭐, 자세한 내용은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대충 이 정도의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상도 증가, 뭐 처리 속도 증가, 글씨체. 글씨체. 이게 보면 한글이나 이런 네. 것들이 제대로 안 먹혔는데, 그 폰트 근- 글씨체 자체가 별로 안 이뻤어요. 그래서 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일단 일관성 유지 뭐 이런 것들이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미지 하나만 집어넣고 어떻게 하는 이런 형태였다면 한 3.0이 나왔어요? 근데, 3.0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죠? 예. 우리 좀 뭐, 이거는 데이터의 신뢰성은 아, 없다고 봐야 되는 그냥 소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기억 쓰고 있는데 3.0이 나왔네. 그래서 이 미리 보기 형태로 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가 봐요. 우리 아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마인크래프트는. 네. 요즘 타는가요? 예, 계속 어, 하더라고요. 컴퓨팅 이해 능력 개선 이런 형태로 해서 과거에는 내가 말을 하더라도 이거 똑바로 말을 못 알아듣거나 잘못 알아듣거나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 책장이 있다 네. 그러면 책장을 없애줘 그러면 이게 뭐 잘못 알아듣고 이게 다른 걸 건드린다든가 네. 아니면 이제 책은 놔두고 책장만 없앤다든가 뭐 맞아요. 이렇게 의도하지 네. 않은 형태로 이제 흘러가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 데에 어, 대한 이해도가 좋아졌고 바나나가 약간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중국 모델에 비해서 이 음, 해상도가 좀 아쉬운 맞아요. 부분이 맞아요. 있었어요. K까지는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음, 이제 4K까지도 음,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경쟁 모델은 미드저니, 시드림, 음, 시드림도 괜찮고요. 시들이 많이 쓰죠. 예, 이렇게 이쪽도 진짜 빨리 변한다. 변하고 있습니다. 몇 달 그죠? 바나나 나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그냥 계속 바뀌고 있어요. 구글이 자사의 앱들에 대해서 AI 쪽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구글 지도에도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작할 수 있는 기능들을 이제 넣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미나이 기반이고요. 빌더 에이전트, MCP 서버 이게 하는 이 역할이 제미나이는 LLM으로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모델들의 뭐 손하고 발을 달아주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필더 에이전트를 통해서 기존에 하지 못했던 도시의 스트리트 뷰 투어를 만들어줘 뭐 이런 날씨 알려줘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할 수 있다. 일단 이 부분이 일반 사용자용은 아닌 것 같고요. 개발자 형태로 이제 좀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PI 형태로 일반적인 이런 채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파이어베이스 스튜디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IDE라고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구글에서 만든 프로그램 짜는 도구. 예, 그래서 파이어베이스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이게 스튜디오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죠. 예. 그래서 이걸 접근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API 키로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파이썬이나 이런 데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그램을 안 하고도 접근할 수 있는 방법. MCP라는 이제 툴을 이용해서 MCP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채팅에서 약간의 연계성을 좀 주면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연결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이게 키에 대한 내용. 아이고. 콜린스 이게 뭐죠? 그 영어 단어 사전인가요? 많이 들어봤는데. 영어 그 예, 사전. 사전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전이 그거 같은데 예. 일단 올해 이 단어 바이브 코딩이라고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바이브 코딩이 나온 게 얼마 안 돼요. 이번 연도로 기억을 예. 하는데 저기 안드레 카파시가 이제 그 인터넷에 이제 바이브 코딩에 대해서 자기가 간단한 이제 트윗을 올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바이브 코딩 이렇게 명시가 돼서 이제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때 정도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월 정도 생각이 납니다. 2월 맞네요. 2월 때 소셜 X에 그 내용을 이제 올렸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안 됐었어요. 그래서 바이브 코딩이라는 거를 뭐 하긴 했었지만 이게 그렇게 막 영향력 있게 막 프로그램을 짜주는 정도의 LLM의 실력이 안 됐던 것들이 제일 큰 이유죠. 그래서 과거에는 보면 이제 얘한테 뭘 해줘 하면 뭔가 해주긴 해줘요. 근데 자꾸 틀린 걸 줘가지고 사용자가 그걸 뭐 확인해가 고쳐주거나 그걸 이제 걔한테 맡길 바에는 내가 처리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형태로 생각이 됐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확 바뀌었습니다. 예. 이거 쓸만하네라는 형태로 이제 이게 바뀌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 시점이 한 이 정도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뭔가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과거에는 보면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 데 있어가지고 설마 얘가 짜주겠어? 던져보면 역시 못 짜주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때부터는 던지면 뭔가 좀 그럴듯해. 그리고 한 두 번 정도의 에러 수정을 거치면 결과물은 나오네 이런 형태로 좀 느끼는 순간이 이 시점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이브 코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활발하게 쓰이면서 이쪽으로 지금 많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모르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인스트럭션 이제 타이핑을 이렇게 넣어서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개념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바보야 전기는 문제는 전기야. 지금 AI가 들어오면서부터 전기. 계속적으로 전기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와요. 어, 특히 이제 우리 산업용 쪽에 전기 요금이 굉장히 최근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많이 증가를 한 상태고요. 그에 따라서 한국의 전반적인 전기 체계도 조금 바뀌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I가 증가되니까 전력 수요가 증가되고 전력이 되니까
전력을 공급하는 인프라 쪽, 그래서 발전소 아니면 이런 송전 설비 뭐 이런 쪽에서의 요구가 굉장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앞으로 전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를 것이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산업계에서는 전력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한국의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아워당 100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거의 한 180원 수준 정도로 7, 이제 80%.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이런 부분을 절감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자가 발전 형태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발전기를 놓고 이제 돌리는 이런 쪽으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보면 데이터 센터의 증설, 전력에 대한 관련해서 관심도가 증가해서 뭐 이런 쪽에 뭐 주식도 당연히 또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주식들이 뭐 이게 요 기준일 대비 이렇게 올랐는 거지. 그 한 1년 전에 비해서는 뭐 기본적으로 몇백 퍼센트 이제 다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AI 쪽에 기사를 보다 보면 지금 전기 쪽의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와요. 여기서는 보면 SMR까지도 나오는데 지금 당장에 SMR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지만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기사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보면 이제 향후에 우리 데이터 센터의 증가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전력 수요하고 뭐 거의 비례적으로 증가를 하니까 앞으로도 이만큼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수준이 한 이 정도, 8 정도 된다 그러면 8테라와트 된다면 그거에 대한 비율로 봤을 때뭐 8, 4배 정도 이상 오히려 이거 더 넘어설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이런 설비 쪽에서의 투자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다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원전 설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SMR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전기 만들 수 있는 시설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안 돌리던 석탄도 돌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수준이거든요. 지금 뭐 물불 가릴 때가 아니다. 그리고 뭐 탄소 뭐 저감 뭐 이렇게 최근에는 이슈도 되고 하는데 그거 지금 따질 때가 아니라는 형태의 내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도시가스에 어떻게 보면 경쟁사에 해당하는 LPG 업체들 이쪽도 보면 발전소 쪽으로 타겟팅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SK가스 같은 경우에 울산에 GPS라고 해서 이제 복합발전소 1.2메가와트짜리를 이제 건립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것들이 그 냉열을 이용해서 데이터 서버에 냉각까지도 이제 공급을 하는 이런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쪽은 SK가스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에 뭐 잘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온도 약간 그걸 좀 두 번째에서 따라가는 형태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쪽은 발전소를 직접 짓는 것보다 인수를 먼저 하고 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면 여수 쪽에 그 식도입 관련 네. 기사가 한번 떴었잖아요. 네. 그것하고도 이게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LNG에 대한 직도입으로 해서 아마 이쪽하고 좀 밸류 체인이 또 연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뭐 SK가 하는 이런 형태의 밸류 체인을 또 여기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이제 막 전기가 많이 쓰이고 하다 보니 전기를 조금 줄이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전기 효율을 높이는 예. 방법. 그 중에 하나가 보면 유리기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유리기판이라는 거는 이제 그 기판이라는 거는 그 어떤 소자들, 이제 뭐 CPU든 GPU든 이렇게 저항이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을 시키는데, 그걸 그냥 그 전선으로만 연결시킬 수 없으니 기판 위에다가 어떤 패턴을 만들고 그 위에다 놓고 납땜을 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판들을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사용했냐면 뭐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예. 에폭시, 그, 그 에폭시 형태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단단한 플라스틱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만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는 데가 지금 외국 기업 중에 이수 페탄시스가 그걸 한다고 원공예. 말씀을 드렸었고, 그거는 이제 우리 PC를 열어보거나 하면 이제 메인보드. 녹색으로 되어 있는 예. 그런 기판에 대한 이야기고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런 기판 형태가 그런 큰 거 말고 이제 작은 형태. 그러니까 CPU를 이제 만들고 이제 램을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 기판으로 만들게 되면 이 부피가 굉장히 커져요. 커지기 때문에 더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약간 반도체 형태로 해서 반도체 베이스로 그냥 칩을 연결시키는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보면 이거를 이제 실리콘 웨이퍼 위에다가 보드를 이렇게 놓고 그걸 이제 내부적으로 연결시키는 이런 방법을 택했었습니다. 이렇게 택했었는데 이게 보면 어느 정도의 그 문제점도 있고 해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가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존의 실리콘 웨이퍼에서 하던 거를 유리기판으로 변경하겠다.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바뀌는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는 업체들이 좀 있어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미토모 하고 또 이렇게 뭐 하고 있다. 삼성전기가 기본적으로 뭘 만들죠?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데는 이제 카메라 만들죠. 왜 애플에 들어가는 카메라, 고급 카메라, 그리고 또 자율주행에 쓰이는 카메라, 로봇의 눈에 해당하는 카메라. 그걸 만드는 업체가 삼성전기가 있고, 하나는 이제 LG 이노텍도 그런 것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두 개 업체가 이제 유리기판을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SK 쪽에서도 SKC가 이제 또 유리기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차세대 이런 그, 그 기판에서 유리기판을 타겟팅으로 이렇게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상용화된 게 아니라고 봅니다. 공장이 이제 짓고 있는 단계고 어떻게 할지,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 좀 해결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유리기판이 다 좋은 건 알지만 힘들다는 거죠. 안 되겠다. 왜냐하면 알겠지. 예, 유리 자체가 굉장히 이제 그 뭐죠? 물성 자체가 단단해지고 이게 단단한 반면에 유연하지 못해서 이제 깨지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공 과정에서도 섬세한 제어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가공에 대한 부분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가공이라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가공하냐면 이 칩을 얹고 얘를 얹었잖아요. 얘를 이제 연결을 시켜야 될 거지 않습니까? 연결을 하려면 얘를 이제 구멍을 뚫어야 돼요. 구멍을 뚫는데 미세한 구멍을 뚫어야 돼요. 아주 작은 구멍. 근데 이제 구멍을 뚫는 것도 이제 좀 힘든 부분이 뭐냐면 작은 구멍을 이렇게 레이저를 이렇게 뚫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구멍이 깨끗하게 안 뚫려요. 열 변형으로 해가지고 구멍이 옆에 크랙이 간다든가 뭐 이런 것들의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놨을 때
초창기에는 괜찮다가 나중에 좀 쓰다 보면 열받고 팽창하고 유리 같은 경우에는 열팽창이 굉장히 약한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버를 가동하다 껐다가 가동하다 껐다가 뭐 이런 열 변형이 계속적으로 된다고 하면 나중에는 이게 또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장기 내구성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아직은 조금 미흡하다. 기존 플라스틱 기판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다. 여기도 나오죠. 열전기적인 특성을 좌우하기 때문에 어, 힘들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컨트롤 해가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이 자체 내에 대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거의 전력 사용량을 한 40% 정도는 줄일 수가 있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AI 쪽에서도 이쪽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전력을 많이 생산하려고 노력을 하는 입장이고 한편은 줄이는 전력을 굉장히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새로운 직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 하네요. 그래서 보면 뭐 지식 텍처, 예, 스테이션 엔지니어, 뭐 이름도 되게 힘든 것 같네. 대화 뭐 디자이너, 협업 리더. 한마디로 AI 소통하고 하는 그런 그래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필요하니까 이 단어를 만들었을 거고 앞으로는 또 이런 직종이 또 필요할 수도 있다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뭐 이거 대화 엔지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트 보면 엔지니어. 프롬프트를 어떤 식으로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고 지식 아키텍처는 이제 이 AI를 이용해서 더 전문적인 자료를 끄집어내고 여기서 뭐 지식 그래프라고 나와 있는데 더 전문적인 그 활용을 더 높이는 이런 쪽의 내용입니다. 예. 인터랙션 디자이너, 결국에는 상호작용, 이런 쪽의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제 시각적 콘텐츠를 AI로 기획 제작하는 역할, 뭐 우리 동영상 그렇죠. 제작하는 뭐 이런 쪽에 이미지 만들고 그래서 3D 영상, 뭐 2D 이미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컴퓨터 엔지니어링은 다 아실 거고. 그리고 또 이제 AI하고 지금의 기존 기업하고의 연계성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하나의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엮을 것인가, 어떻게 함께 일할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AI에 대한 도입 전략과 뭐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한 부분이고. 이제 이 윤리라는 단어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안전장치. 지금까지는 이제 재밌게 쓰고 마음대로 썼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법규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업 내에서 AI에 대한 전략과 실행을 전담하는 뭐 AI 총괄 뭐 이런 것들도 뭐 필요하다 뭐 이렇게 나오네요. 사회가 아마 이런 형태로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